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왜 결국 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공부 잘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친구가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좌절하는 걸 본 적 있나요? 한국 사회처럼 교육이 중요하고 한해 정신으로 버티는 문화에서 지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목처럼 99%가 모르는 똑똑한 사람이 결국 망하는 이유를 알아보아요. 이건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이 말하는 성공으로 가는 진짜 교훈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어린 나이에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와 쌀가게 점원부터 시작하셨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현대건설을 세우시고 자동차, 중공업으로 한국을 산업강국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불도저 정신으로 유명하시고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서 보듯 가난과 실패를 딛고 제국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회장님의 철학은 유교 사상의 인내와 겸손처럼 똑똑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을 겪으시며 왜 지적인 사람이 망하는지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오늘날 지식노동자, 창업 꿈꾸는 젊은이, 직장인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이유는 한을 이겨내는 한국인의 정신 때문이에요. 회장님은 이봐, 해봤어? 라고 물으며 행동과 인내를 강조하셨어요.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함정을 피하는 교훈이죠. 이 영상에서 회장님의 명언과 실제 일화를 통해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5가지 이유를 짚어보고 어떻게 극복할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단단해지길 바라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정주영 회장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결국 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지식만 믿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봐, 해봤어? 라는 명언으로 유명하죠. 회장님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서 보듯 가난한 농부 아들로 서울에 올라와 지식보다 행동을 중시하셨어요. 유교 사상처럼 실천 군행을 강조하시며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건 책상머리 지식만 믿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부딪혀봐야 변하기 때문이에요. 회장님은 현대건설을 시작할 때 책으로 배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직접 현장에서 불도저를 몰아가셨어요. 반면 똑똑한 엔지니어들은 이론상 안 돼 라고만 하다 기회를 놓쳤어요. 회장님은 지식은 도구, 실천이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로 망하는 사람은 머릿속 아이디어만 많아요. 이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죠. 회장님의 일화로 1960년대 현대자동차 개발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지식인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이라고 이론만 펼쳤지만 회장님은 해봐야 알지 라고 하시며 해외로 날아가 기술을 구하셨어요. 그 결과 폰이 자동차가 성공했죠. 반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실패에 머물렀어요. 회장님은 지식 없이 행동은 무모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무의미라고 보셨어요. 한국의 한 정신처럼 지식을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성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책을 읽은 후 바로 작은 실천을 하세요. 유교의 극기처럼 자신을 이겨내 실에 시행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이디어만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과거 실행 시행을 확인하세요. 한번 미루면 습관이 돼서 성공의 기회를 놓쳐요. 회장님처럼 작은 시도부터 하세요.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프로토타입부터 만들어 보세요. 회장님은 실천이 성공과 운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1970년대 중동 프로젝트 때 지식인들은 위험하다 라고 분석만 했지만 회장님은 직접 사막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행동으로 세계적 성공을 거두셨어요. 이처럼 실천하지 않는 똑똑함은 실패를 부르죠. 반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운도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한국 전후 세대의 정신처럼 행동으로 재건하는 힘이에요. 이 이유를 극복하려면 매일 오늘 뭐 해볼까 라고 물어보세요. 노트에 적고 실행해보세요. 회장님은 지식은 책에, 성공은 현장에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실패의 함정을 피하는 지혜가 생겨요. 주변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왜 안 해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회장님의 성공은 이런 실천에서 왔어요. 농부 아들에서 재벌이 된 비결이죠. 또 회장님은 이론만으로는 밥 안 나온다 고 보셨어요. 1980년대 경제 위기 때 분석만 하던 지식인들은 무너졌지만 회장님은 행동하는 사람들과 재기하셨어요. 실천 없는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이 교훈으로 여러분도 지식만 쌓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이 가까워져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회가 늘어요. 한국문화협에서 정은 실천에서 피어나니까요. 회장님의 명언, 해봐야 안다를 기억하세요. 이걸 새기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이유를 피하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기억하세요. 지식만 믿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 이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회장님은 어린 시절 책으로 배운 지식을 바로 쌀가게에서 써보셨어요. 주변 똑똑한 친구들은 공부만 하고 실패한 했어요. 회장님은 그 차이를 손의 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유교 사상의 행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망하는 똑똑함은 손이 게으르죠. 실제로 현대중공업 때 회장님은 받아메우기를 이론이 아닌 실행으로 성공하셨어요. 지식인들은 계산만 했어요. 이 일화는 실천이 어떻게 성공을 만드는지 보여줘요. 여러분도 삶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또한 회장님은 늙어서도 실천하라고 조언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한국의 지식인들이 망하는 건 실행 부족 때문이에요. 회장님처럼 지식을 행동으로 삼으세요. 한을 성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이유를 이해하면 삶의 동력이 생겨요. 지식의 함정을 피하고 실제 성과가 나와요. 회장님의 제국은 실천하는 사람들로 지어졌어요. 반대로 이론만 하는 사람은 망해요.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지식은 씨앗, 실천은 열매라고 비유하셨어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행하세요. 그러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 과도한 분석으로 결정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가난한 시절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오신 회장님. 빠른 결정을 통해 기회를 잡으셨어요.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건 너무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석 마비를 경고한 거죠. 유교 사상의 중용처럼 과도한 생각은 행동을 막아 성공을 놓친다고 하셨어요. 왜냐? 세상은 완벽한 분석을 기다리지 않고 변하기 때문이에요. 현대건설을 시작할 때 위험을 분석만 하다 머뭇거리는 지식인들을 보셨어요. 회장님은 대충이라도 해라 하시며 바로 현장으로 뛰어드셨어요. 분석만 하던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회장님은 생각은 도구, 결정은 힘이라고 보셨어요. 이 이유로 망하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분석하다 위험해 라고 결정을 미뤄요.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과도하게 생각해 실행하지 않죠.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전쟁 위험, 경제 불안을 분석하며 포기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가서 보자 하시며 사막으로 날아가셨어요. 그 결과 현대건설이 세계적 기업이 됐죠. 분석만 하던 사람들은 평생 실패에 머물렀어요. 회장님은 과도한 생각은 실패의 덫이라고 보셨어요. 한국의 한 정신처럼 분석을 넘어 결정으로 정을 쌓아야 성공이 따라온다고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80% 분석 후 바로 실행하세요. 유교의 용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주변에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결정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한번 미루면 습관이 돼요. 그러다 성공의 문이 닫히죠. 회장님처럼 빠른 결정을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액부터 해보세요. 회장님은 결정이 성공과 운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1960년대 현대자동차 개발 때 기술 분석으로 머뭇거리는 엔지니어들이 많았어요. 회장님은 분석 끝나면 시작하라 하시며 해외 기술 도입을 결정하셨어요. 그 빠름으로 성공했어요. 과도한 분석은 실패를 부른다고요. 반대로 빠른 결정은 운도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한국 전후 세대의 정신처럼 결정으로 재건하는 힘이에요. 이 이유를 극복하려면 매일 오늘 결정할 일을 적어보세요. 타이머로 분석 시간을 제한해보세요. 회장님은 생각은 짧게, 행동은 길게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실패의 함정을 피하는 통찰이 생겨요. 주변에서 분석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결정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의 두려움을 관찰해보세요. 회장님의 성공은 이런 빠른 결정에서 왔어요. 농부의 아들에서 거인이 된 비결이죠. 회장님은 분석 마비는 독이라고 보셨어요. 1980년대 경제 위기 때 분석만 하던 지식인들은 기회를 놓쳤지만 회장님은 빠른 결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열었어요. 분석만 하던 사람들은 실패했어야 했어요. 이 교훈으로 여러분도 과도한 생각을 피하세요. 그러면 성공이 가까워져요. 삶이 동족해지고 기회가 늘어나죠. 한국 문화에서 정은 결정에서 피어나니까요. 회장님의 명언 움직여야 안다를 기억하세요. 이걸 새기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이유를 피할 수 있어요. 성공의 속도로 갈 수 있죠. 두 번째 이유, 잊지 마세요. 과도한 분석으로 결정을 미루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선택이 빨라질 거예요. 어린 시절 서울 가는 길의 위험을 분석만 했다면 회장님은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자 라고 결정하셨어요. 주변 똑똑한 친구들은 분석으로 집에 머물렀어요. 회장님은 그 차이를 마음의 속도 라고 표현하셨어요. 유교 사상의 지처럼 지혜로운 결정은 빠르죠. 망하는 똑똑함은 속도가 느려요. 실제로 현대중공업 때 바다 메우기를 분석만 했다면 실패했어요. 회장님은 빠른 결정으로 성공하셨어요. 이 일화는 결정이 어떻게 성공을 만드는지 보여줘요. 여러분도 삶에서 분석 후 바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또한 회장님은 늙어서도 빠른 결정을 이라고 조언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한국의 지식인들이 망하는 건 결정 지연 때문이에요. 회장님처럼 결정을 연료로 삼으세요. 한을 추진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이유를 이해하면 삶의 리듬이 생겨요. 분석의 함정을 피하고 실제 진보가 나와요. 회장님의 제국은 빠른 결정으로 지어졌어요. 반대로 늦은 사람은 망해요.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분석은 물, 결정은 불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빠른 결정을 연습하세요. 그러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 겸손함이 부족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높아질수록 낮아져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시작해 현대그룹을 세우시면서도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셨어요.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건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해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만을 경계한 거죠. 유교 사상의 겸양처럼 겸손하지 않은 똑똑함은 새로운 지식을 막아 성공을 제한한다고 하셨어요. 왜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못하지. 현대건설 초기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내가 최고라며 조언을 무시했어요. 회장님은 배우는 자가 산다 하시며 해외 전문가를 초대해 배웠죠.
자만하던 사람들은 기술 변화에 적응 못해 실패했어 했어요. 회장님은 겸손히 문을 열고 자만이 문을 닫는다 고 보셨어요. 이 이유로 망하는 사람은 이미 안다 라고 생각해 배움을 피하죠. 그건 구식이야 라며 기회를 놓쳐요.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일부 지식인들이 받아 메우기는 불가능이라며 자만했지만 회장님은 전문가에게 배우자 하시며 해외 기술을 도입하셨어요. 그 겸손으로 세계 최대 조선소를 만들었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실패에 머물렀어요. 회장님은 자만은 지식의 적이라고 보셨어요. 한국의 한 정신처럼 겸손으로 정을 쌓아야 성공이 따라온다고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으면 모르는 부분이네 라고 인정하고 배우세요. 유교의 호학처럼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주변에 자만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학습 태도를 확인해 보세요. 한번 무시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다 혁신의 기회를 놓치죠. 회장님처럼 매일 배움을 추구하세요. 예를 들어 책이나 강의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 보세요. 회장님은 배움이 성공과 운을 키운다 고 하셨어요. 1960년대 현대자동차 때 자만한 엔지니어들은 우리 기술 최고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해외 유학을 장려하셨어요. 그 겸손으로 글로벌 성공을 거두었죠. 부족한 겸손은 실패를 부른다고요. 반대로 배우는 사람은 운도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한국 전후 세대의 정신처럼 겸손으로 재건하는 힘이에요. 이 이유를 극복하려면 매일 오늘 뭐 배울까? 라고 물어보세요. 멘토를 찾아보세요. 회장님은 겸손이 지식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실패의 함정을 피하는 지혜가 생겨요. 주변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왜 안 배워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의 자만을 관찰해보세요. 회장님의 성공은 이런 겸손에서 왔어요. 농부의 아들에서 위대한 리더가 된 비결이죠. 회장님은 자만은 독이라고 보셨어요. 1980년대 위기 때 자만한 지식인들은 우리가 안다 라고 하다 무너졌지만 회장님은 새로운 배움으로 돌파하셨어요. 자만한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이 교훈으로 여러분도 겸손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이 가까워져요. 삶이 풍부해지고 기회가 늘어나죠. 한국 문화에서 정은 겸손에서 피어나니까요. 회장님의 명언 낮아질수록 높아진다 를 기억하세요. 이걸 새기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이유를 피할 수 있어요. 성공의 높이로 갈 수 있죠. 세 번째 이유, 잊지 마세요. 겸손함이 부족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성장이 빨라질 거예요. 어린 시절 쌀가게에서 회장님은 주인의 조언을 겸손히 들었어요. 주변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더 알아 라며 무시했죠. 회장님은 그 차이를 마음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유교 사상의 양처럼 양보하는 거예요. 망하는 똑똑함은 그릇이 작죠. 실제로 현대중공업 때 회장님은 노동자들의 의견도 들었어요. 자만한 지식인들은 무시했죠. 이 일화는 겸손이 어떻게 성공을 만드는지 보여줘요. 여러분도 삶에서 배움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또한 회장님은 늙어서도 배우라고 조언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한국의 지식인들이 망하는 건 자만 때문이에요. 회장님처럼 겸손을 연료로 삼으세요. 한을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이유를 이해하면 삶의 폭이 넓어져요. 자만의 함정을 피하고 지속 학습이 나와요. 회장님의 제국은 겸손한 사람들로 지어졌어요. 반대로 자만한 사람은 쇠퇴해요.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겸손은 샘물, 자만은 마른 땅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겸손히 배우세요. 그러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번째 이유, 사람 관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철학을 가지셨어요.
사람이 제일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서울에 올라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현대그룹을 키우셨어요.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건 사람을 도구로만 보고 관계를 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립된 똑똑함을 지적한 거죠. 유교 사상의 인처럼 사람을 소홀히 하면 지식도 성공도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왜냐?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과 네트워크로 쌓이기 때문이에요. 현대건설 초기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내가 다 알아라며 사람을 무시했어요. 회장님은 함께 가자 하시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관계를 소홀히 하던 사람들은 팀에서 밀려 실패했어요. 회장님은 관계가 성공의 뿌리라고 보셨어요. 이 이유로 망하는 사람은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 혼자 해도 돼라며 사람을 멀리하죠.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 라고 판단하며 네트워크를 쌓지 않아요. 1970년대 중동 프로젝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일부 똑똑한 사람들이 현지인 무시해도 돼 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그들의 문화를 배워라 하시며 정을 쌓으셨어요. 그 관계로 장기 계약을 따냈죠. 사람을 소홀히 하던 사람들은 고립돼 실패했어요. 회장님은 고독한 똑똑함은 빈곤이라고 보셨어요. 한국의 한 정신처럼 사람과 정을 나누어야 성공이 따라온다고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지식 공유 모임이나 네트워킹에 적극 나서세요. 유교의 화처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관계망을 확인해 보세요. 한번 멀리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다 도움의 기회를 놓치죠. 회장님처럼 매일 사람을 챙기세요. 예를 들어 동료에게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회장님은 관계가 성공과 운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1960년대 현대자동차 때 자만한 지식인들은 혼자 개발할 게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파트너를 모아 협력하셨어요. 그 네트워크로 글로벌 성공을 거뒀죠. 소홀한 관계는 실패를 부른다고요. 반대로 쌓는 사람은 운도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한국 전후 세대의 정신처럼 함께 재건하는 힘이에요. 이 이유를 극복하려면 매일 오늘 누구와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세요. 커피 한 잔처럼요. 회장님은 사람이 문을 연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실패의 함정을 피하는 통찰이 생겨요. 주변에서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혼자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의 고립을 관찰해보세요. 회장님의 성공은 이런 정에서 왔어요. 농부의 아들에서 사람의 리더가 된 비결이죠. 회장님은 고립은 독이라고 보셨어요. 1980년대 위기 때 사람을 무시하던 지식인들은 무너졌지만 회장님은 네트워크로 이겨내셨어요. 소홀한 사람들은 실패해야 했어요. 이 교훈으로 여러분도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이 가까워져요. 삶이 따뜻해지고 기회가 늘어나죠. 한국 문화에서 정은 관계에서 피어나니까요. 회장님의 명언, 사람 없이 성공 없다를 기억하세요. 이걸 새기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이유를 피할 수 있어요. 성공의 네트워크로 갈 수 있죠. 네 번째 이유, 잊지 마세요. 사람 관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인맥이 강해질 거예요. 어린 시절 쌀가게에서 회장님은 사람들을 챙기셨어요. 주변 똑똑한 사람들은 혼자서도 돼라며 고립됐죠. 회장님은 그 차이를 마음의 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유교 사상의 의어처럼 함께하는 거예요. 망하는 똑똑함은 다리가 있죠, 다리가 없죠. 실제로 현대중공업 때 회장님은 직원들과 술자리를 하셨어요. 소홀한 지식인들은 혼자 있었죠. 이 일화는 관계가 어떻게 성공을 만드는지 보여줘요. 여러분도 삶에서 사람을 챙기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회장님은 늙어서도 관계를 쌓아라 고 조언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한국의 지식인들이 망하는 건 고립 때문이에요. 회장님처럼 관계를 연료로 삼으세요. 하늘 따뜻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이유를 이해하면 삶의 균형이 잡혀요. 고립의 함정을 피하고 협력이 나와요. 회장님의 제국은 관계로 지어졌어요. 반대로 소홀한 사람은 무너져요.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관계는 씨앗, 소홀함은 가시라고 비유하셨어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사람을 챙기세요. 그러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5번째 이유. 인내와 끈기가 부족해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자서전 제목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인내를 성공의 핵심으로 보신 거죠. 가난한 어린 시절 4번의 가출과 실패를 겪으시며 끈기로 서울에 정착하셨어요. 자서전에서 똑똑한 사람이 망하는 건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 부족을 지적한 거예요. 유교 사상의 인처럼 똑똑함이 포기를 정당화하면 성공이 멀어진다고 하셨어요. 왜냐? 성공은 단기 지식이 아니라 장기 인내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현대건설 초기 공사 지연과 자금 부족으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똑똑한 지식인들은 이건 안 돼 라고 분석하며 포기했지만 회장님은 한 번 더 해보자 하시며 밤낮 없이 버티셨어요. 인내 없는 사람들은 사업을 접고 실패했어요. 회장님은 인내가 성공의 뼈대라고 보셨어요. 이 이유로 망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해 포기하죠.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며 끈기를 발휘하지 않아요.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바다 메우기 작업이 수개월 걸리고 실패 위험이 컸어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포기하자라고 계산했지만 회장님은 끝까지 가자 하시며 현장에서 먹고 자셨어요. 그 인내로 세계 최대 조선소를 완성하셨어요. 포기한 사람들은 평생 실패에 머물렀어요. 회장님은 포기는 지식의 배신이라고 보셨어요. 한국의 한 정신처럼 인내로 정을 쌓아야 성공이 따라온다고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프로젝트가 어려울 때 한 달 더 버텨보자 라고 마음먹으세요. 유교의 극기복례처럼 자신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변에 포기 쉬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끈기를 확인해 보세요. 한번 포기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다 성공의 길이 막히죠. 회장님처럼 작은 인내를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 공부나 운동을 매일 지속해 보세요. 회장님은 인내가 성공과 운을 키운다고 하셨어요. 1960년대 현대자동차 개발 때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그만이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다시 해보자 하시며 해외 기술을 배우셨어요. 그 끈기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부족한 인내는 실패를 부른다고요. 반대로 버티는 사람은 운도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한국 전후 세대의 정신처럼 인내로 재건하는 힘이에요. 이 이유를 극복하려면 매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적고 버티기를 해보세요. 일기처럼요. 회장님은 인내가 문을 연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실패의 함정을 피하는 힘이 생겨요. 주변에서 인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왜 포기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의 약점을 관찰해보세요. 회장님의 성공은 이런 인내에서 왔어요. 농부의 아들에서 불굴의 리더가 된 비결이죠. 회장님은 포기는 독이라고 보셨어요. 1980년대 위기 때 포기한 지식인들은 무너졌지만 회장님은 끈기로 새로운 길을 열으셨어요. 포기한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이 교훈으로 여러분도 인내를 잃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이 가까워져요. 삶이 단단해지고 기회가 늘어나죠. 한국 문화에서 정은 인내에서 피어나니까요. 회장님의 명언, 버티는 자가 이긴다를 기억하세요. 이걸 새기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이유를 피할 수 있어요. 성공의 정상에 갈 수 있죠. 5번째 이유, 잊지 마세요. 인내와 끈기가 부족해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여정이 길어질 거예요. 어린 시절 서울 가는 길에 비바람을 만나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한 걸음 더라고 인내하셨어요. 주변 똑똑한 사람들은 분석하며 포기했죠. 회장님은 그 차이를 마음의 근육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유교 사상의 인내천처럼 사람이 하늘을 이기죠. 망하는 똑똑함은 근육이 약해요. 실제로 현대중공업 때 실패 직전에도 회장님은 포기 말고 하시며 팀을 이끄셨어요. 포기한 지식인들은 떠났죠. 이 일화는 인내가 어떻게 성공을 만드는지 보여줘요. 여러분도 삶에서 포기 유혹 시 버티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회장님은 늙어서도 인내하라고 조언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한국의 지식인들이 망하는 건 포기 때문이에요. 회장님처럼 인내를 연료로 삼으세요. 하늘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이유를 이해하면 삶의 깊이가 더해져요. 포기의 함정을 피하고 장기 성과가 나와요. 회장님의 제국은 인내로 지어졌어요. 포기한 사람은 무너져요.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은 인내는 산, 포기는 골짜기라고 비유하셨어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버티세요. 그러면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주영 회장님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결국 망하는 이유 5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지식만 믿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 둘째, 과도한 분석으로 결정을 미루기 때문. 셋째, 겸손함이 부족해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 넷째, 사람 관계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 다섯째, 인내와 끈기가 부족해 포기하기 쉽기 때문. 이 이유들은 회장님의 삶과 교훈에서 나온 거예요. 가난과 전쟁의 한을 딛고 유교 사상의 인내와 겸손으로 현대 제국을 세우신 분이니 똑똑함이 실패를 부르는 함정을 피하는 지혜예요. 이 이유들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적용해보세요.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고 빠른 결정을 내리며 겸손히 배우고 관계를 쌓으며 인내를 발휘하세요. 회장님처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마음으로요. 한국 문화에서 이런 가치가 성공의 열쇠니 작은 변화가 큰 승리를 부를 거예요. 회장님의 명언, 이봐, 해봤어 를 새기며 똑똑함을 제대로 활용하면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테니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똑똑함 활용, 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